놔둘 경우에는 수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단계이기 때문에 대동맥 판막 협착증으로 인해서 실신을 하시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경우에는 빨리 치료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참포도나무병원 심장내과 박중일 원장입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실신, 정말 좀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은 이 실신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여러분들은 충격을 받아서 또는 뇌에 문제가 있어서라고 대답하실 텐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저희 병원에 실신으로 오신 환자분 중에 아찔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 환자분의 사례를 같이 살펴보면서 실신의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신은 되게 매우 다양한 원인이 있죠. 가장 많이 나타나는 또 일어나는 원인은 미주신경성 실신입니다. 이 미주신경성 실신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자율신경계 시스템이 있어요.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원래 이렇게 밸런싱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밸런싱이 깨지면 한쪽이 이렇게 툭 떨어지거나 또 한쪽은 떨어졌는데 한쪽은 안 내려올 때, 이때 혈압이 떨어지거나 맥박이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뇌출혈, 뇌졸중, 뇌종양 같은 이런 머리 쪽 문제에 의한 실신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환자분의 경우는 심장 문제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실신의 원인이셨어요. 심장에는 판막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심장에서 나가는 게 대동맥이죠. 그 대동맥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을 대동맥 판막이라고 그러고요. 그 문이 이렇게 잘 열리지 못하고 이렇게 좁아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협착증이라 하죠. 그래서 이 대동맥 판막 협착이 있을 경우에 실신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경우고요. 대동맥 판막 협착증으로 인해서 실신을 하시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경우에는 빨리 치료하셔야 됩니다. 이걸 놔둘 경우에는 수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 환자분도 그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분이 2019년도에 저희 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하셨던 분인데 작년 11월부터 시야가 이렇게 흐려지는 느낌이 있으면서 어지러운 증상이 자꾸 반복이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실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신을 해서 병원에 이제 신경외과 쪽으로 입원하셔서 증상을 쭉 들어보니까 이분이 자전거를 타시는데 자전거를 타고 이제 언덕길을 올라가시다가 숨이 차시니까 자전거에서 내리셨대요. 딱 내리고 나서 끌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어지러워지면서 기절을 해버리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실신으로 병원에 급하게 오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처음에 신경외과를 입원하셔서 그쪽에서 당연히 이제 머리 쪽하고 여기 경동맥, 그다음에 자율신경 검사 이런 검사를 쭉 하시고 피검사도 하시고 심전도도 찍고 가슴 사진도 찍고 다 하셨는데 정상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는 제가 심장내과로 있으니까 그러면 심장 쪽을 한번 봐주시라고 이제 협진을 신경외과 원장님이 주셔서 제 외래를 오셨어요. 당연히 이제 멀쩡히 걸어서 들어오시고 아무렇지 않게 들어오셨는데 제가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고 좀 이상한데, 그리고 청진을 한 거죠. 저희 이제 심장내과 의사는 청진을 기본으로 하니까, 그래서 여기 이쪽에 청진기를 대고 딱 듣는데 갑자기 이게 슉슉 하는 잡음이 갑자기 여기서 들리시는 거예요. 되게 이쪽에서 그런 잡음이 들릴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동맥 판막이 좁아진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바로 심장 초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장 초음파를 했더니 역시 아니나 다를까 그 대동맥 판막이 많이 좁아지셨더라고요. 되게 이제 심장 쪽에 문제가 있어서 실신하는 분들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예를 들면 차가 달리다 갑자기 엔진이 꺼져 버렸어요. 그러면 생각을 할 때 전자장치 있잖아요. 그런 게 문제가 돼서 엔진이 꺼질 수도 있지만 엔진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엔진이 그냥 서버린 거죠.
근데 부정맥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반대로 엔진의 그 밸브나 그 배관에 문제가 돼서 공급이 안 되거나 출력이 안 되면 엔진이 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심장이잖아요. 심장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여기 빨갛게 굵게 나와 있는 거에 얘가 대동맥이거든요. 그러면 이 심장에서 이 대동맥으로 심장이 이렇게 짜주죠. 그러면 피가 쫙 나가면서 우리 머리에도 공급하고 이 아래쪽으로 다 공급하는데, 여기 대동맥 나가는데 보면은 여기 하얗게 이렇게 그 제비처럼 Y자 거꾸로 달린 것 같은 이렇게 문이 있습니다. 얘가 원래 이렇게 나갈 때 문이 이렇게 쫙 열려야 되거든요. 제비입을 안 벌리면은 짤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버티다가 만약에 정 안 되면은 이 진짜 나가는 양이 예를 들면 100이 나가야 되는데 10만 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로 가는 혈류량도 줄죠. 우리 뇌에 이제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뇌가 컴퓨터 CPU라고 생각하시면 얘가 저절로 셧다운 시켜버려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셧다운 되니까 우리 몸은 그냥 이렇게 쓰러져 버리는 거죠. 의식을 잃고. 그럼 이제 눕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머리 쪽으로 가는 혈류 공급이 다시 좋아져요. 그러니까 기절을 했다가 저절로 깨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간질 이런 거는 뇌에 뭐가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막 경련을 같은 걸 많이 하시지만, 이 혈류 공급이 안 되는 이 대동맥 판막의 문제나 이런 거는 경련이 별로 없어요. 그냥 탁 쓰러졌다가 뇌 쪽으로 혈류가 돌기 시작하면 다시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분은 대동맥 그 판막이 굉장히 경중고가 있는데 고도로 좁아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대동맥 판막 협착은 되게 이제 나이가 쭉 드시면서 서서히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아주 심하게 될 때까지는 증상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게 실신이 딱 되거나 뭐 아니면 흉통이 있거나 아니면 숨이 차거나 이런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급격하게 생존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빨리 치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분을 이 수술하실 수 있는 병원으로 보내드려서 시술 또는 수술하시게 해드렸어요. 실신의 경우는 그 원인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 당연히 뇌에 문제가 있다면 그쪽을 치료하셔야 되는 거지만, 뇌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되면은 반드시 심장 쪽을 찾아보셔야 돼요. 정밀 검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 중에는 자꾸 기절을 하시는데 그때마다 병원에 가서 머리 검사해봐도 아무 이상도 없고, 그래서 이 심장 검사를 했는데 부정맥 검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맥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부정맥이 일어나는 거를 검사하는 게 홀터라는 게 있는데, 이분이 할 때 보통 뭐 24시간에서 한 3일 정도 붙이거든요. 근데 검사를 해서 계속 정상이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 또 붙이셨는데 그때 이분이 기절을 하셨어요. 그래서 봤더니 심장이 이렇게 뛰다가 그 기절할 타임에 심장이 스탑한 거예요. 그래서 한 5초인가 6초 이렇게 심장이 멎은 거죠. 근데 그거는 마치 우리 아파트로 치면 전기가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박동기를 타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절하는 일이 없으셨게 됐고, 오늘 말씀드린 경우처럼 이 판막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빨리 수술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 수술을 안 하시게 되면 대개 3년, 5년 안에 대부분 돌아가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실신하시는 분들은 머리뿐만 아니라 이 심장 쪽 관련된 검사를,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반드시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주위에 누가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환자분을 눕히셔서 이분이 호흡을 하시는지, 그다음에 맥을 잡아보시는 거, 여기 경동맥을 잡아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여기를 이렇게 만져보시면 맥이 뛰는지 안 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미주신경성 시신 같으신 분들은 기절한 상태에서 보면 다시 뛰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눕혀 놓으시면 깨요, 좀 있으면은. 근데 만약에 여기 맥이 안 만져지고 호흡이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CPR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 119를 불러라고 그러고 이제 CPR 하시면 되는 경우고요. 미주신경성 시신으로 실신하시는 분들이 가끔 뭐 쪼그려 앉아야 되느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더 안 좋아요. 쪼그려 앉으시면 오히려 혈류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쭉 펴시고 누우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쓰러질 것 같다, 그런 이제 전조증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막 바짝바짝 땀이 난다든가 막 배가 막 아파온다든가 눈이 아찔하다든가 이런 느낌이 있을 때는 빨리 이렇게 기대시거나 앉으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실신을 할 때 이게 서 있다가 뒤로 넘어지거나 앞으로 넘어지시면 많이 다치거든요. 골절, 뭐 이빨도 부러져오시고,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빨리 이렇게 앉으셔야 되고, 예를 들면 지하철이나 이런 좁은 곳에 갇혀 있게 됐을 때 자율신경에 언밸런스가 생기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때는 빨리 내려서 환경을 바꾸시고 쉬시면 다시 좋아지시니까 예방도 되실 겁니다. 네, 오늘은 심장 질환으로 인한 실신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내가 실신을 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내 주변에 누군가가 이런 실신을 하게 된다면 오늘 말씀드린 사례를 꼭 기억해 주시고 주저없이 병원으로 달려가셔서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오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참포도나무병원 심장내과 박중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